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의 박소연 노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노동인권인데요. 여러분, 노동인권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대체 노동인권이 뭔지, 노동과 노동의 개념이 대체 어떤 거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가 있고 필요한 음식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요소를 얻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획득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인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러면 노동 플러스 인권이 대체 뭐예요?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겠네요. 정리를 해봅시다. 노동인권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다. 그러니까 노동자라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노동인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에게 우리의 노동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권이고, 노동권도 사회권처럼 우리의 노동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권은 사회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헌법 제32조를 보면 노동인권의 법적 근거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헌법 제32조 제5항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연소자가 노동을 한다면 연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소자가 노동을 한다면 연소자의 노동인권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연소자의 노동인권을 보호받기 위한 그 근거도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연소자의 근로는 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또한 현실적으로 노동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도 여럿이서 모여서 얘기하면 좀 더 수월한 경험이 다들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헌법 제33조에 있는 노동 3권에 대한 기본권인데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갖는다. 즉, 근로자는 자기들의 노동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모이고 또 교섭하고 또 행동해서 나의 노동인권을 향상시키고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근로자일까요? 노동자일까요? 이 근로와 노동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헷갈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동에 대한 견고한 편견이 쌓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노동이 어떤 의미인지, 노동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로자일까 노동자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자, 노동은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그 하나의 모든 행위를 그 자체를 노동이라고 합니다.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복합체가 노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 이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할 때 나의 노동인권은 어떻게 보장받고 나의 노동인권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노동인권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감정 노동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감정 노동자의 분야는 굉장히 넓은데요. 왜냐하면 누구나 일을 할 때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어떤 방면이든 간에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감정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감정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뒤로 숨기고 앞에서는 밝은 모습만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마음은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지만 앞에서는 늘 웃고 있는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 노동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주는 감정 노동자들을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감정 노동자 자신인 근로자는 고객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항해서 사용자에게 업무 중단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휴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는 이러한 요구를 사용자에게 당연히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중단을 요구하거나 휴게 시간을 보장받는 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한 친구의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하던 중에 고객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지만 고객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을 했고 거의 맞을 뻔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실습을 나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겠고 입맛도 없습니다.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감정 노동자분들이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고, 이는 남 얘기는 아니겠죠. 감정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감정 노동의 영역 안에 있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마냥 참고만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감정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전화 받는 직원은 우리의 가족 또는 친구니까 친절하게 상냥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카페나 식당에 갔는데 지금 당신을 응대하는 이 직원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이러한 멘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소해 보여도 한 번 들으면, 한 번 보면은 욱해서 폭언을 하거나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고 싶어도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의 폭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후에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이 사실 중요하겠죠. 내가 감정 노동자로서 일하는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근로자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나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치료나 교육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괘씸해서 이런 것을 나한테 요구해? 라는 마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더 어려운 부서에 배치하거나 이러한 형태의 모든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후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배달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 배달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배달 노동자들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0분제 배달제는 배달 노동자들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이해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네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소는 도로 상황과 날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로 상황은 더 위험한 도로 환경,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기 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그런 환경이 배달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낮추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날씨입니다. 폭염에도 예외가 없죠. 한낮에도 한더위에도 배달 노동자는 예외 없이 도로를 질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서 폭염에는 폭염수당이라고 하는 추가 수당을 더 주세요. 한여름에 우리는 배달을 해야 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폭염에 일하는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 온열 질환에도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에게는 폭염수당을 더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한여름에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지급하거나 장비를 제공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길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고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감정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명의 감정 노동자, 한 명의 배달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혼자서는 이야기하기 좀 껄끄럽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친구와 함께라면 여러 명이서 모여서 같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수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노동인권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노동자는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사장님이 나를 안 좋게 봐서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모여서 우리의 노동 환경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 이런 것들을 사용자에게 요구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헌법상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인데요. 우리 주변에 어떤 노동조합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노동조합이 있겠죠. 어떤 차이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른 회사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제빵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제빵사들이 모여서 제빵사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 안에서 같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서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 다 모여. 이게 바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만들 수 있는 기업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직업들도 좀 많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 노동자들끼리 모인 노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알바하는 친구들은 알바하는 친구들끼리 모인 노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특성화고를 졸업한 친구들은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겠죠. 또 앞에 보면은 익숙한 회사 이름도 있죠. 삼성전자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조종사들끼리 만든 노동조합도 있고요. 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노동조합 총연맹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렇게 양대 노총이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 총연맹 안에는 앞에서 말했던 산업별 노동조합들 그리고 기업별 노동조합들이 같이 모여있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익숙한 기업 이름들, 익숙한 직업들도 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좀 먼 얘기인가? 노동조합은 나와는 상관없어. 내가 나중에 일을 해도 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생각보다 정말 우리 가까운 곳에 노동조합이 있구나. 내가 늘 보던 사람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내가 나중에 일하는 곳도 노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겠다. 더 나아가서는 나도 필요하면 노동조합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들이 좀 멀게 느껴지거나 노동조합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친구들이라면 오늘 이 앞에 본 화면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노동인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동인권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가깝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